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대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교리 부분은 이제 저희들 아한 부분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서양 불교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서양 불교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서양인들이 우리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이렇게 많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서양인들이 뭐 불교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것은 제가 영국에서 그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또 태국절도 가보고 그리고 티베트절도 가보고 여러 가지 절들을 여러 나라 절들을 다녀봤지만 그렇게 외국에서 그렇게 불교가 흥행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 불교 볼까요? 자, 우선 서양인들이 전통적으로 믿는 불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위에다가 건강불교라고 적어놓고 두 번째 상자불교, 세 번째 대승불교라고 적어놨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서양인들이 가장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티베트 불교입니다. 다이아몬드 부디즘.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달라이라마라는 그 존자께서 스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분께서 또 망명정부를 세워서 인권적인 그러한 부분에도 이 서구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티베트 불교, 건강불교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3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2번 정도를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이제 다녀가셨는데, 영국에 다녀가셨는데 정말 한번 가보고 싶어도 입장료가 비싸서 거기에는 달라이라마 스님을 만나려고 하면 입장료가 있어요. 표를 사야 되는데 그 표값이 비싸서 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한번 왔다 가시면 거의 돈을 한 수백억, 뭐 많게는 뭐 천억 이상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인도로 가셔가지고 그걸 또 이제 망명정부 활동에 쓰시고 그러시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불교는 사실상 제가 처음에 불교를 배울 때만 해도 이 대승불교랑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그러면 상자불교와 대승불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이아몬드 불교, 티베트 불교가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이아몬드 불교, 다이아몬드 부디즘은 조금 일반 불교랑은 조금 다른 어떠한 다른 자기들만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 부디즘, 그리고 상자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요즘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가 건강불교, 상자불교, 대승불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위에 이렇게 써놨는가 하면 서구인들이 믿는 많이 믿는 종류부터 제가 적어놔서 그렇습니다. 서구인들이 우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다이아몬드 부디즘, 그리고 그 다음에 데라와다 부디즘. 안타깝게도 우리 대승불교에는 아직까지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어떠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영국에도 사실 그 제일 큰 절이 하나 있는데 시내 중심지에 그것도 사실은 태국 사찰이고, 그리고 또 조금 존 파이버 정도로 나가면 또 엘리펀테인 카슬 그쪽으로 가면 또 있는 절이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절도 사실은 티베트 불교절이고, 우리 대승불교절 하나 있죠. 영국의 연화사라고 일반 가정집입니다. 가정집에다가 그냥 1층에다가 법당을 째매하게 꾸려서 이제 근근히 꾸려나가는 이러한 상황이고, 중국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 많이 어디든 가면 큰 절을 짓잖아요. 근데 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큰 절을 많이 지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영국에서 그렇게 절을 이렇게 외국에다 크게 짓는 중국조차도 절이 그렇게 큰 절이 없다는 거. 그래서 서구인들이 전통적으로 믿는 거는 건강불교, 상자불교, 대승불교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인들은
불교 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미 영국이나 미국, 유럽 나라들은 이미 물질 문명의 끝까지 가봤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임하고 이렇게 가마 타고 다닐 때 영국에는 지하철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뭐 레이더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자기들은 이미 물질 끝까지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이제 스트레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느낀다 그러죠.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 머리가 빠지는 게 있답니다. 원형 탈모증인가 뭔가 해서 그럴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불교를 종교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명상법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상법의 우리 이 대乘불교의 가장 약점이 바로 명상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화두선, 가나선이 물론 뛰어난 수행법이긴 하지만 어떠한 상자불교나 이러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단계별로 어떠한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 없는 것, 이게 정말 단점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 때는 논리적이지 못한 것은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乘불교가 조금 서구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 소외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 뭐 많은 이렇게 스님들이나 나가서 포교하시는 스님들도 있지만 제가 하는 이러한 말에 반박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외국 생활을 10년가량 하면서 봐왔고, 그리고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가보면 정말 이 티베트 불교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두 번째가 상자불교입니다. 상자불교는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수행법, 방법이 경전에 제시되어져 있다는 거, 그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서구인들이 어떠한 불교를 가장 많이 믿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자체적으로 어떠한 종교가, 불교가 서쪽에 가서, 서구 쪽으로 가서 어떻게 이제 변형됐는가. 우선 대표적인 예를 한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프랑스의 푸른빌리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찌따비베카 숲속 성가라고 해서 영국에 이렇게 영국 지도가 이렇게 생겼죠. 약간 이렇게 생겼다면 바로 있는 데가 바로 이 웨스트 석세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세스 지역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성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하고 싶고 제일 따라하고 싶은 게 바로 FWBO라 그래서 The Friend of the Western Buddhist Order 이래가지고 FWBO인데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한국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어떠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이러한 성가의 형태를 가져보고 싶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붓다 하우스를 만든 아야케마, 이분도 참 특이한 분이죠. 보통 출가를 어릴 때 하면 보통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유명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성납이니 뭐 성납만 있느냐, 밤납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야케마 이분은 출가를 56세였습니다. 아주 많은 업적을 냅니다. 정말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푸른빌리지를 만든 분은 바로 틱낙한 스님입니다. 이 틱낙한 스님은 우리나라에도 한 몇 번 오셨죠. 오시고 그 유명한 책 앵그리 하는 책도 있고 화 하는 책도 있습니다. 연세도 지금 9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인생도 참 기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때 월맹군하고 그리고 베트남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트남군은 자유진영이고 월맹군은 공산진영인데, 이분이 그때 미국에 계시면서 이제 교수직을 하고 계시면서 이 베트남에 대한 자유진영에 대한 그러한 옹호하는 글을 기고를 많이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공산화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베트남으로. 물론 비자도 내주지도 않고 그래서 미국에서 있는데 어떠한 프랑스에 있는 어떠한 백작 한 분이 스님 그러면 미국에 계시지 말고 제가 거기 땅이 아주 넓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제가 땅을 조금 이렇게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성가를 만드셔가지고 스님 뜻을 한번 피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래서 바로 프랑스 그 남부 지역에 있는 푸른 빌리지 바로 1982년에 그 땅을 받아서 이제 이 푸른 빌리지라고 해서 플럼이 자두죠. 그래서 자두 마을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본따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름의 하나 명상센터가 있죠. 그게 바로 호두 마을이고요. 그래서 이 푸른 빌리지는 가면은 조금 좀 특이합니다. 일반 우리 불교 수행처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구인들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서구인들이 좋아하는 명상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이 부처님의 교리라든지 연기법, 팔정도, 사성제 이런 거는 뭐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이 바라는 어떠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하고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분이 하시는 게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워킹 메디테이션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이분은 워킹 메디테이션의 가장 기본이 사실은 전통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모든 동작을 천천히 해야 됩니다. 모든 동작을 천천히 하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게 전통적인 불교적인 워킹 메디테이션이라면 이 틱나간 스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으면서 조금 천천히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바람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흔들고 지나가는 그러한 느낌을 느껴라. 그리고 뭐 새소리가 들리면 그 새소리의 아름다움을 그냥 느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통적인 불교 수행법보다는 조금 자기가 변형된 그러한 수행법을 많이 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것은 영국의 치타비베카 숲속 성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잔차라는 유명한 이 명상, 미얀마에 거기 마하시 스님이 계시다면 마하시 스님 그리고 판디따라마 스님이 계시다면 태국에는 아찬차 스님이 계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아찬차 스님이 명상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윗바사나입니다. 이 윗바사나를 수행하는데 10년간 이 아잔차 스님한테 아잔수메도라는 사람과 같이 1977년도에 영국을 방문을 합니다. 영국을 방문을 해서 갑자기 이 윗바사나를 소개를 하니까 굉장한 선풍을 일으켰죠. 보통 종교가 다른 나라에 가서 전파되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바로 언어입니다. 저도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10년간 외국에서 생활을 했지만 일상적인 대화는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 조금만 하면. 그렇지만 김소월 스님 시인의 그것처럼 나의 감정 가시는 길 사뿐사뿐 고이 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영어로 도저히 이거는 그 나라 자국민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어려운 게 언어적인 문제 때문인데 이 아잔수메도가 다행스럽게 태국에 와서 아찬차 스님의 제자로서 10년간을 그 밑에서 윗바사나 수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영국으로 오니까 이 아잔수메도는 자기 나라 언어니까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느꼈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아잔자 스님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잔 수메도는 영국에서 너는 벽을 펴라라고 해서 영국에 남습니다. 남는데 이 프랑스나 이 영국 이렇게 귀족이나 백작이 있는 나라들은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잔 수메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웨스트 석세스에 있는 여기에 108에이크의 땅을 받았답니다. 108에이크 같으면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그 넓은 땅을 그 백작한테 어떠한 그 노인한테 그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절을 지었고 그 절을 지었고 그 이름을 이 찢답니다. 찢다는 마음이고 그리고 비백화는 고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마음의 숲속 성가 이래가지고 찢다 비백화 성가라고는 그러한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보시를 받고 해서 지금 성원이 3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6개 또 지금 또 분파가 되어 있는 이러한 자체적으로 조금 여기도 또 변형이 됐습니다. 그 변형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 탁발에 의존하는 것은 기본 수행법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 가면 이 비군이라든지 비구라든지 이렇게 버스 타는데 옆에서 이제 밥을 이렇게 누가 주지는 않으니까 가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루를 내밀고 이렇게 탁발에 의존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 사람들은 포교를 달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 포교의 전념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옷 입고 있는 자체가 벌써 포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영국인이니까 언어가 쉽게 전달이 되죠. 예, 그리고 공동체 생활, 그리고 울력, 뭐 이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아찬자 스님이 하시는 수행 방법, 그러한 수행 방법으로 바로 위파사나 포교를 하고 있다. 그것이 치타 비백화, 예, 숲속의 고요한 말.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영국에서 나도 한국에 가면 꼭 이렇게 성단을 제절을 한번 이끌어 봐야 되겠다,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했는 게 바로 FWBO라고 그랬습니다. FWBO는 불교가 서양으로 가서 가장 자리를 잘 잡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뭐 푸른빌리지나 찌따비베카 성가라든지 이러한 데는 영국인이 하지만 완전히 개조를 못했습니다. 서양인에게 맞도록끔. 그런데 이 FWBO는 완전히 자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FWBO는 사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공동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3가지의 공동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같이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요즘 촌에 같은 데 가면 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들 혼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 겨울 되면 혼자서 그 기름값 아낀다고 막 버들버들 떨면서 그냥 방 한 칸만 켜고 얼마나 춥게 사십니까? 그럴 필요 없이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조금의 땅이 있다면 원룸같이 집을 이렇게 탁 지어서 각 방마다 이렇게 할머니들, 그 따로 떨어져 사시는 할머니들 방을 하나씩 다 드리고, 예? 그리고 1층에는 자그마한 식당을 해서 그 매일 그렇게 연세 드셔서 끓여 먹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공양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기도 시간 되면 옥상에다가 법당을 째매한 법당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 있으면 같이 일도 하고 이러한 공동체의 가장 모범이 되는 게 바로 저는 FWBO라고 생각합니다. 이 FWBO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일을 같이 하죠. 그리고 쉬기도 같이 쉽니다. 그리고 수행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일, 수행 같이 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FWBO인데 신도수가 200만에서 300만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떠한 우리가 물질 문명 끝까지 가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미 물질 문명 끝까지 갔습니다. 그 물질 문명의 끝까지 가보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게 뭔가 하면 외롭다.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극복할까? 바로 그 방법을 공동체에서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FWBO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보시금 그러니까 월급이죠. 월급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나온 만큼 저를 운영하는데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드는 만큼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만큼 가지고 전부 다 각자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사회주의 비슷한 냄새도 풍기지만 사회주의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수행도 같이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도 같이 하고 이러한 거주도 같이 하면서 어떠한 물질 문명의 극을 떠나서 어떠한 정신적인 안락함, 편안함을 찾는다는 데 대해서 사회주의하고는 조금 좀 틀리죠. 네. 이 성간을 만든 스님이 바로 FWBO를 만든 스님이 바로 상가락시티 스님이십니다. 이 스님은 1925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니까 약 한 90한 몇 세 되죠. 대부분 다 이렇게 틱나가 스님도 90 몇 세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들 오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 살려면 좀 좋은 일을 좀 많이 하고 이러한 공동체, 이런 꿈을 좀 이뤄야 될 텐데 아직 기반이 너무 없어서 아직까지 참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상가락 시티 스님도 보면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는데 인도에 가서 대학을 그만 다니고 대학을 그만 다니고 출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출가를 해버리고 그리고 그 불가촉 천민들하고 근한 20년 동안을 같이 살면서 거기서 포교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67년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서구 불교 성가회라고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냥 원음이 좋습니다. The Friend of the Western Buddhist Order. 이래서 FWBO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수행 공동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동체인데 뭐에 대한 공동체냐? 바로 수행과 그리고 일자리와 그리고 잠자리 먹고 자는 거 이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그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행법은 도대체 뭐를 그러면 지도를 하느냐? 여기 FWBO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수식관입니다. 아나빠나사티, 들숨, 날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나, 들숨, 빠나, 사띠, 알아차림. 그래서 아나빠나사티 가장 기본적인 아나빠나사티 부처님께서도 제일 첫 번째 출가를 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수행법이 바로 아나빠나사티입니다. 바로 이 아나빠나사티 수행법을 이 FWBO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법으로 아나빠나사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뭔가 하면 이 FWBO가 가장 잘하는 게 이 매스미디어에 대한 포교를 굉장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약 한 300만 명 이상의 신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통한 공동체, 아까 제가 그랬죠. 일도 같이 하고 그랬죠.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회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하고 미국하고 호주에 출판사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역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건강회사, 건강보조식품회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레스토랑도 합니다. 그리고 조경회사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스님들도 이제는 조금 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스님들이 시주에
단어들의 시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가자가 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산속에 있으면 자연인 한번 보세요. 자연인이라는 TV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도인처럼 살아갑니다. 그죠? 산속에서 혼자 고요히 도인처럼 살아가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어딘가 하면 바로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마냥 우리는 도인처럼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자신도 물론 깨닫기가 힘들겠지만 어떻게 이 일반인들, 제가 불자님들을 잘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사고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가능하다면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식당도 하면 어떻습니까? 스님이 식당 운영한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스님이 무슨 회사 경영한다고 해서 그거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불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맨날 말로만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마음을 깔아앉히면 된다 이런 것보다 현실적에 부딪히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도 하면서 그리고 또 수행도 같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아나빠나사띠라든지 여러 가지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그러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수행도 같이 하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 같이 하니까 외롭지 않을 거고 같이 이렇게 공양도 같이 하고 근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대만도 가보면 대만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직접 이렇게 뭐라 그러죠? 쟁반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나눠주고 막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스님들이 이제 옷만 이렇게 바닥바닥하게 다려서 입고 있는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 뛰어들지 않고 그냥 산속에만 있어서는 절대 포교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번에 제가 말씀드린 아야케마입니다. 근데 가장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 출가를 56세에 했습니다. 이거 얼마 전까지 우리 조계종에서 법을 바꾸지 않았으면 출가 40세, 50세, 지금은 이제 나이 제한 없죠. 나이 제한 없습니다. 조계종도 이제. 이렇게 풀지 않았다면 이분은 출가를 우리 한국 같으면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56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어디로 출가를 하는가 하면 스리랑카로 출가를 합니다. 이분이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56세 되기 전에 50세에 스리랑카에 가서 있으면서 스리랑카에서 거기서 수행을 이제 한번 해봅니다. 하다가 정말 진짜 이 깨달음이란 뭐가 있구나. 그리고 아니면 진짜 이 불교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근을 좀 더 쌓아야 되겠다. 이 생에서 내가 스님이 되어봐야 되겠다. 그러한 걸 가지고 56세에 이분이 출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 활동을 처음에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고향인 이 독일로 돌아와서 바로 이 붓다 하우스 바로 옆에 이 사진에 보임시죠? 붓다 하우스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셨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은 뭔가 하면 바로 세계 최초로 비구니들을 위한 그러한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비구니들 국제 콘퍼런스, 비구니들만의 이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마 이러한 것을 하게 된 이유가 아마 스리랑카로 출가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리랑카는 비구니 성가가 없습니다. 명목상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구니, 태국 비구니 이렇게 해서 여러 스님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비구니 성단을 다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비구니들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컨퍼런스, 회의나 모임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로 비구니들을 위한 그러한 컨퍼런스 모임이 샤카디타랍니다. 샤카디타도 만들었고 그리고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아야케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Being nobody, going nowhere. 참 너무 진짜 좋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삶이라는 이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이 바로 험프리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56세에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25권 이상의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분이 참 경고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불교는 부분적 진리만을 담고 있는 심리극이나 정신병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하면 불교가 그렇게 가기 쉽다. 불교는 사회적 목적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불교인데 그냥 불교를 어떠한 정신치료라든지 그런 데만 활용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러한 경고를 바로 아야케마가 바로 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서양 불교.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서양 사람들이 우리 이 한국 불교나 한국 불교에 그리고 또한 티베트 불교나 뭐 다른 불교에 전부 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교는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의 불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가 살아남고 우리가 신도님들과 그리고 이 사회에 조금 더 공헌하려면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조금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FWBO처럼 어떠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 형식으로 가야만이 우리 한국 불교도 앞으로 좀 더 모범적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스님, 존경받는 절, 존경받는 성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해답을 FWBO라는 그러한 단체, 신행단체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교리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하신 수행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